오늘 밤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부근에 제8호 태풍 프란체스코가 상륙할 예정이라는데요.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에만 내리는 해리주의보, 이른바 해리케인인데요. 태풍 같은 미모와 휘몰아치는 인기, 해리케인 비너스, YTN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해리케인 네. 비너스 마음에 드세요? 매주 이렇게 주옥 같은 멘트를 써주시는지 작가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저희 장지숙 교수님한테는 네. 뭐 망치로 깨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느낌이 또 다르네요. 해리케인 비너스. 네. 작가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우리 YTN 사이언스의 이혜리 기자 오늘 또 함께 할 텐데 네. 오자마자 또 청취자분께서 문자 주셨어요. 데이비드 리님께서 남편분과의 전자담배 전쟁 빨리 좋은 방향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장기전입니다. 주셨는데 네. 장기전이군요. 네네. 이게 하루 아침에 끊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요. 그렇죠? 네. 아, 그나저나 불과 일주일 만이긴 하지만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뭐 낮도 덥고 밤에도 덥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요. 저도요. 열대어 때문에 밤에 꼭 한두 번씩 꼭 깨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어나도 피곤하고 불면증 비슷하게 이렇게 좀 증상들이 나타나서 계속 피로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시즌에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무더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장마랑 태풍 이렇게 계속 겹쳐서 오면서 일조량이 줄면서 햇볕을 쬐야 나오는 수면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잘 못 잘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모로 잠 못 자고 그러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불쾌지수도 높고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휴가까지 못 가셨다라고 하면 아마 좀 짜증 지수가 높아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오늘도 일이 너무 바빠서 휴가를 취소했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 방금 전에 이 코나 노래 전해드리기 전에 바로 그 문자를 소개를 했었는데 네. 휴가를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이 더위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여러저러한 이유로 또 못 가는 분들은 참 더 그러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시원해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여름에 잘 맞는 더위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포 영화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 오싹하네요. 그쵸.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포 영화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무섭고 사실 그 순간 너무 괴로워서 이걸 맞아. 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한데 네. 요즘처럼 더울 때는 이때 보는 공포 영화만의 매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사실 뭐 공포 영화 보러 가면 눈 감고 귀 막고 보기 때문에 그걸 왜 보냐 주변에서 그리고 보지도 않으면서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주변에서 민폐다 나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제 TV에서 뭐 이제 오래된 공포 영화 유명한 영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중간중간 이렇게 활용되면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 아주 그냥 더위가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우리 몸의 체온이 공포영화를 보는 동안 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공포영화를 보는 동안 10분마다 피부 온도를 잰 건데요. 네. 20분이 지나자 이 흉부 온도가 1.3도, 손바닥 온도는 1.7도 정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교감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서 심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공포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을 때 반응을 하는 건데 네. 공포영화 보면서 놀랐던 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면서 이 따뜻한 피가 피부로 잘 가지 못하게 되면서 피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피부 온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포 영화를 보면 실제로 좀 더위를 덜 느끼게 된다? 뭐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저처럼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내가 공포 영화 볼 때 너무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억지로 더위를 잊으려고 할 공포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자극을 주면 잠시는 뭐 더위를 잊을 수는 있겠지만 또 자기 직전에 보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더위를 잊으려고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걸 또 즐기시는 분들은 활용해 볼 법한 그렇죠. 그런 거지만 네. 굳이 일부러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자다가 그 무서운 장면 나오면 네. 저는 영화 기생충을 보고도 밤에 조금 그 무서운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아유, 그래요. 그 후반부에 그런 좀 무서운 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강심장인 분들은 그쵸. 뭐 공포영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공포영화 하면은 전설의 그렇죠. 구미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게 정말 어릴 때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잠 못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 구미호 보면은 꼭 이 달이 떠오를 때 이 네. 구미호가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 슈퍼문 떴다고 네. 8월 초였죠? 네.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그제까지 슈퍼문이 관측됐는데요. 슈퍼문은 이번 달 30일과 다음 달 9월 2일 사이에도 또 한 번 관측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7월 말에 8월이면 슈퍼문이 뜹니다라는 기사는 봤는데 정작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슈퍼문을 다른 분들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슈퍼문이라고 하면 정말 커다란 그런 보름달 같은 모습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네. 이번에 뜬 슈퍼문은 보름달이 아닌 금음달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생각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저기 슈퍼문인가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슈퍼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통의 슈퍼문은 말 그대로 아주 크게 보이는 달을 뜻하는데요. 달이 아시다시피 지구 주변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는데 이렇게 지구 주변을 달이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에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때가 되는데 그때 바로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달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이 달을 슈퍼문이라고 불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한 35만 7천여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졌거든요. 네. 평소 달하고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가 38만 1,586킬로미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한 2만 4천 킬로미터 넘게 가까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가까워지는 건 알겠는데 왜 슈퍼문이 보름달 모양이 아니라 금음달이었을까? 네. 이번에 이 뭐 보름달 슈퍼문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달이 지구랑 가까워진 건 맞았어도 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세 순서로 나열이 되면서 네. 커다란 금음달이 보름달 대신 금음달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아, 그럼 순서가 태양, 지구 다 이렇게 했으면은 보름달 그렇죠. 순서가 달라졌으면 보름달이 떴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금음달이면은 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슈퍼문이 뜨면은 뭐 해수면이 높아지는 얘기 하는데 금음달도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부둣가나 이런 해변가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침수 피해 같은 것을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했고요. 올해는 특히나 이 슈퍼문이 뜨기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어서 네. 더더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어야 했고 또 한 번 또 슈퍼문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네. 그때는 또 한 번 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네. 슈퍼문이 한 번 더 뜬다고 하니까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슈퍼문 뜨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2004년 이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20만 명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쓰나미도 그렇고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도 네. 이를 전후해서 슈퍼문이 떴다라는 것을 근거로 정말 슈퍼문이 뜨면 이렇게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게 지구와 달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이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인력이 강해져서 해수면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슈퍼문을 지진의 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깝게 이제 달이 접근을 하게 되면 달의 중력이 지구를 막 강하게 흔들어서 땅속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원리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보름달이 떴을 때 규모 5.5 이상의 지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은 연구도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대다수 학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달이 지진을 일으키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턱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 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와 다른 크기의 달이 뜨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그렇죠. 그런 거와 좀 연결 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슈퍼문이 뜰 때는 해안가 저지대 같은 데는 또 침수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516 청취자님께서 이번 달에 슈퍼문 꼭 봐야겠네요. 슈퍼문 닫고 슈퍼문 봐야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슈퍼마켓 하시나 이런 아재 개그를 보내주셨네요. 너무 시원해졌어요 지금. 아 그럼 혜리 기자님 마음에 쏙 드셨다고. 자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이 여름과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오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이 여름에 사실 참 좋거든요. 뭐 어떤 조리하지 않아도 시원하게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또 등산 가거나 하면 오이 챙겨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오이는 뭐 오이지로 해도 맛있고 그렇죠. 진짜 그냥 살짝 양념해서 무쳐 먹어도 맛있고 참 여름에 맛있는 채소인 건 맞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오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부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또 중에도 있어요. 네. 저희 기술 감독님 중에 네. 이제 다 큰 성인이시지만 오이를 안 좋아하셔서 김밥 같은 걸 먹으면 이렇게 하나씩 다 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편식을 왜 하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도저히 못 먹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오이 특유의 향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특정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까 네. 이거에 대한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 유타대 연구팀에 따르면 입맛을 결정하는데 특정한 유전자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한 건데요. 네. 유전자 이름이 좀 복잡해요. TAS2R38 굉장히 길죠. 이 유전자, 어렵네요. 네. 이 유전자를 예를 들면서 이 유전자가 바로 입맛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인간의 한 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데요. 쓴맛에 민감한 유형이 있고 둔감한 유형이 존재를 해요. 이 유전자 내에. 근데 만약에 쓴맛에 민감한 타입이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유형에 비해서 쓴맛을 최대 많게는 한 1000배 정도 더 민감하게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쓴맛에 민감한 유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맛에 쓴맛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왜 가끔 오이 사서 끄트머리 이렇게 좀 잘라 먹었을 때 좀 쓴맛 느낄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민감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전반적으로 오이가 다 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쓴맛은 쿠쿠비타신과 에라테린이라는 특정 성분 때문에 비롯되는데요. 네. 쓴맛을 강하게 느낀다면 이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캐치를 해내는 거죠. 실제로 이 쓴맛을 함유하고 있는 특정 유기물질이든 식물을 먹을 때 이 민감한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쓴맛을 느끼게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오이가 싫은 이유가 유전자 때문인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을 슈퍼 테이스터, 그러니까 아주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 느낄 정도로 작은 쓴맛까지도 정밀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처럼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한 연구를 어떤 이렇게 유전적인 이유에서 찾으려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호불호가 갈리는 대표적인 향신료 고수의 예를 들어도 그 고수도 특정 유전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향을 아주 강렬하게 인식을 하게 돼서 정말 저거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뭐 경험,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오이와 고수의 사례에서 봤듯이 어떤 각자 느끼는 맛과 향이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막 먹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사람마다 또 유전자가 다 또 맛을 느끼는 유전자도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아니 다 큰 성인이 오이를 왜 안 드세요?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좀 죄송하네요. 네. 뭐 잘 사실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애기나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막 강요를 해서 억지로 먹이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다양성도 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시원한 소식 전해주려고도 열심히 준비해 오셨어요. 네. 다다음 주네요. 또 네. 시원한 소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진주, 난 괜찮아.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쓸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